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9세 때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는 금융기관이나 창투사에서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 100번 정도는 제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는 한 15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만에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자금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째 제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작성해야지만 될지 그 핵심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초보자 분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쉽게 작성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보통 사업계획서와 현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내가 이대로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딱 뒤집어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한 그런 계획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벽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벽을 최대한 허무는 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란 무엇이냐? 라고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뭔 그림이 보이시죠? 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습니다. 네, 이런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계획서와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왜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림 같은 집을 짓는가? 그 노래에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림 같은 집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게 목적이냐면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거를 얼만큼 팔겠다, 돈을 얼마나 벌겠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벽이 두껍고 높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액터였습니다. 자기가 연극 배우인데 돈이 없으니까 연극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이름의 소극장을 만들어서 자기 속 편하게 연극을 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자기 소극장을 가지고 연극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시작했거나 물건을 판매하시는데 이걸 달성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시라면 직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하와이를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직원들도 되게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달성할 목표치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벽이 부딪혔을 때 원동력이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뼈대부터 세워라 합니다. 뼈대부터 세워라. 우리가 흔히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품의 구성, 강론은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각각의 강점은 있는데 한 번에 꿰일 수 있는 무엇인가 뼈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를 세워놓고 그 뼈대 안에서 강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 중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고기의 뼈대죠. 네. 자, 우리가 살점을 이제 붙일 겁니다. 근데 살점 먼저 붙여버리면 고기의 모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제로 들은 초원에 집을 짓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내에 테라스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집을 짓겠다. 이게 목표치죠. 네, 목표치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얼만큼 공장에서 무엇을 찍어내서 얼마를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좀 나와야 됩니다. 자, 1년 내에 저는 2층짜리 집을 지을 거예요. 자,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뼈대입니다. 어디부터 져야 되느냐, 어디에다 지어야 되느냐, 부지 선정이 필요하겠죠. 부지 선정. 그다음 부지 선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 매입을 해야 됩니다. 땅값을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자재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수 인건비도 몇 명이 들어갈지. 자, 목수 인건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몸으로 뛰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식비나 기타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의 목표의 강론이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뼈대는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큰 뼈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얼마짜리 상품, 원가. 자, 원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입니다. 얼마에 판매할 거냐? 얼마에 몇 개를 팔아서 이익을 얼마를 남기겠다. 이게 사업계획서의 뼈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뼈대를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뼈대를 잡아내는 게. 오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짜리 상품, 내가 100원짜리 상품을 자, 얼마에 팔까요? 300원에 팔겠다. 300원에 몇 개를? 1000개를 팔아서 이익을 하나당 100원씩 남기겠다. 그럼 1000개면 얼마죠? 100원씩이면 1000개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남기겠다. 이게 계획서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른 강론은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마케팅 비용과 원가나 이런 거 이제 강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볼게요. 두 번째 원칙은, 자, 뼈대를 세웠으면 이제 구체화시키라는 거죠. 자, 제가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오늘부터 한번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무엇을, 원가는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얼마나 매출하고 이익은 얼만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걸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낚싯대를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자, 낚싯대를, 원가는 얼마인데? 5만원짜리를. 자, 누구에게 필요하죠?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낚싯대 좋아하는 사람 정해봐야겠죠? 아까 누구에게 판매할 거냐라는 거, 40, 50대 직장인에게 팔겠다. 이것도 가려내는 강론이 되게 필요하죠. 얼마에 팔겠냐? 봐요. 얼마에? 한 세트에 30만원에. 어떻게? 쇼핑몰이나 카페나 밴드 같은 데서 공동구매로 내가 하겠다. 얼마나 팔 거냐? 1000세트를 팔겠다. 자, 매출은 그럼 얼마냐? 1000세트면 얼마예요? 30만원짜리 1000세트면 3억 원입니다. 자, 이익은 내가 1억 남기겠다. 그러면 이 2억이 원가율도 빠지고 자재비도 빠지고 기타 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빠지고.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뼈대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획은 세웠으면 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낚싯대를 만들었는데 낚싯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내는 기업은 생존할 것이고 찾아내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경쟁 상품보다 디자인이 예쁘다. 요즘은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은 비슷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요즘 최저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가격이 내려가면 어떨까요? 네,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계획서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현재 한 세트에 시중 가격에서 30만 원이라면 자기는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게 했을 때 1000개 팔 걸 2000개를 팔아야 된다. 그럼 이익률은 얼마다? 요거 이익률은 우리가 처음 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를 이익을 남기겠다. 그러면 많이 팔아도 그 이익을, 아니면 적게 팔아도 그 이익을 남기게 되면 계획이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립감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만 됩니다. 자,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척후병을 먼저 보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습니다. 전쟁에서도 본진이 가기 전에 척후병을 먼저 보냅니다. 이유는요? 네, 복병이 있거나 또는 현장을 미리 가서 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제품은 최고다, 내 제품이 주변에서 써보니까 되게 좋다고 하는 평이 있더라, 요런 평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조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와 비슷한 상품을 항상 접하기 때문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 기호에 맞는 가격이나 또는 디자인이나 그런 요소에 맞으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 척후병을 보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예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나
카페나 밴드 같은데 소비자 군이 모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체험단을 모집하거나 또는 공동구매를 하거나,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솔직한 경험담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 제품에 적용을 한 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두세 번 정도 또는 많게는 10번 이상 이런 것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해보고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이때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떤 요소가 있으면 구매 포인트가 되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사업계획 전에 이런 거 시장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품이 나온 후에도 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는 판매 계획을 숫자화하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습니다. 덩어리로 계획을 잡습니다. 1년 이내에 내가 10,000세트를 판매하겠습니다. 또는 그럼 한 달 내에 1,000세트를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사실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겠죠. 네, 1,000세트를 판매하려면 오늘 한 세트, 두 세트가 나가고 내일 10세트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화가 정리가 안 되고 두리뭉실하게 정리가 된 사업계획서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디테일하게 숫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 채널별로 예상 판매를 숫자화하고 목표 달성을 일별로 체크할 때 이 사업계획서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열흘 동안 1,000세트를 하겠다. 그러면 열흘 동안 1,000세트를 올려놨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100세트도 안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양한 이벤트를 또 해야겠죠. 또 다른 채널을 또 공략해 봐야겠죠. 이런 거를 하루에 목표한 숫자가 열흘에 1,000세트면 하루에 100세트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카페에서 다 나가주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채널을 계속 모색해서 100세트는 판매 달성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대로 목표가 달성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내놨을 때, 야, 그게 될 것 같아? 야, 그거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불가능한 곳에서 내가 읽어내야 돈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저한테까지 왔을까요? 네, 저한테까지 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돈 있고 조직력 있는 데는 신규 아이템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미 다 전개를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 조직력도 빈약하고 자금력도 빈약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곳에 도전해야지만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정의를 좀 해봤어요. 이런 거죠. 60%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을 가지고 99%의 불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의 가능성에서 99%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엄청나게 많은 벽이 올 겁니다. 그 벽을 넘어갈 때 비로소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오늘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또는 금융사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창투사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다 다르게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현실성 있는 자기가 정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